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의 전성기는 언제 올까? 나와 천생연분인 배우자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내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언제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올해 돈을 작년보다 더 벌 수 있을까? 올해 내가 나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올해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거나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중에 최소 하나 정도는 대부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 생각들은 사실 제가 사주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사주 상담을 통해서 알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직접 보고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사주를 내가 직접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주 팔자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주, 이 뜻은 4개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팔자는 8개의 글자를 뜻합니다.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턴 사주 팔자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기둥은 연, 월, 일, 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연에 있는 기둥을 연주, 월에 있는 기둥을 월주, 일에 있는 기둥을 일주, 시간에 있는 기둥을 시주라고 합니다. 기둥 주자를 붙여서 말을 만든 것이죠. 4개의 기둥을 연, 월, 일시로 나눈 것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두 번째, 연, 월, 일시의 기둥마다 2글자씩 있습니다. 이 중 위에 글자가 있는 부분을 천간이라고 하며 아래 글자가 있는 부분을 지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주 위에 있는 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바로 연천간 혹은 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글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연지지 혹은 연지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월 위에 있는 글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월천간 혹은 월간이라고 부릅니다. 아랫부분은 월지지 혹은 월지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연주, 월주, 시주 윗부분에는 간을 붙여서 연 위에 있는 글자는 연천간, 연간이라고 부르고 월은 월천간, 월간, 일은 일천간 혹은 일간이라고 부르고 시는 시천간 혹은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아랫부분은 연지지, 연지, 월지지, 월지, 일지지, 일지, 시지지, 시지라고 부르죠. 줄여서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리고 연지, 월지, 일지, 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위에 있는 것이 하늘이니 하늘 천자를 생각하셔서 천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부분을 땅 지자를 써서 지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은 사주 팔자의 구성인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내 사주를 내가 직접 해석하기 위해서 사주에 올 수 있는 글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22글자만 알고 있으시면 내 사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글자를 아시는 겁니다. 나의 평생 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기 위해 이 22글자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 먼저 사주팔자 중 윗부분인 천간에 올 수 있는 글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간에 올 수 있는 글자는 22가지 글자 중 10가지 글자만 올 수 있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총 10글자입니다. 여기서 글자마다 색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목, 화, 토, 금, 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즉 나무, 불, 흙, 쇠, 물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뒤에 해당하는 속성을 붙여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주를 보러 가면 사주를 봐주시는 역술가분들이 이런 말씀 한 번씩 하셨을 겁니다. 아, 선생님은 이쁜 꽃으로 태어나셨네요. 큰 나무로 태어나셨네요. 단단한 쇠로 태어나셨습니다. 뭐 이런 류의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배운 이 10글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글자를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10글자 중 자신이 해당하는 글자가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자신을 나타내는 글자의 위치는 바로 이 일간 부분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이 일간 부분이 바로 본인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 위치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글자가 이 10글자 중에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내가 갑목인 경우는 나무라고 이야기하고요. 을목인 경우 꽃 혹은 덩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화는 태양이나 빛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화는 촛불이나 열이라고 표현합니다. 무토는 큰 산이라고 표현하고요. 기토는 넓은 땅, 넓은 평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금은 큰 바위 혹은 재련되지 않는 원석을 의미합니다. 신금은 보석 혹은 칼을 의미합니다. 임수는 바다, 호수를 이야기하고요. 계수는 비라고 합니다. 이제 본인의 사주 일천간에 무슨 글자가 오는지 다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글자에 해당되는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확인하시면 내 사주의 근본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간목입니다. 간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목인 사람의 특성은 나무처럼 올곧고 예의 바르며 정직한 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서 진취적이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간목의 특성 때문인지 리더인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추진력 또한 있고 결단력 또한 있죠. 또한 간목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자기의 주관이 강해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목은 배려심도 깊습니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감정의 귀를 기울여서 참된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목이 운이 좋지 못할 경우엔 자신의 의견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좀 고집스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타협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죠. 또한 융통성이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보단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면이 있죠. 이러다 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좀 적응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목은 운이 좋지 못할 때 더더욱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고 자신이 가는 길이 자신만의 고집으로서 가는 길이 아닌지 맞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간목이 되어야 합니다. 을목입니다. 을목은 꽃이나 덩쿨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며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을목들은 변화되는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미묘한 감정 변화를 잘 캐치합니다. 눈치도 빠르죠.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을목입니다. 분위기 또한 빠르게 파악해서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은 이런 을목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에 끌립니다. 그래서 친구와 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일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운이 들어왔을 때의 특성은 이러한 섬세한 점이 너무 예민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때로 내가 원하거나 좋아하는 일에 남들보다 질투를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투로 인해 대인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또한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너무 신경을 써서 사치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필터링이 거치지 않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을목은 자신의 감정을 잘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진 않은지 또는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상대방을 생각하진 않는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셔서 개발하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인간관계를 구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병화입니다. 병화는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처럼 끝없는 에너지를 가진 병화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면서 밝은 에너지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밝은 에너지의 병화이기에 친화적이면서 인간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하게 대하며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또한 명랑하고 밝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이와 동시에 병화는 목적과 목표의식도 강합니다. 일단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추진력이 매우 강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병화가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병화의 에너지가 넘쳐서 가끔은 흥분하기도 하고 성격이 급해지는 면모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허영심과 사치심이 좀 늘어납니다. 이것이 더해지면 소유욕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나 물건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행동을 꼭 체크하고 나를 내가 너무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여 내가 너무 나의 주장만 펼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면은 병화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더 밝게 해주고 더 빛나게 해줄 겁니다. 정화입니다. 정화일간의 사람들은 촛불, 열이라고 부릅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변 환경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을 잘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항상 신중하고 부드러우며 침착하고 예의도 바릅니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 때문인지 그들은 항상 화합과 조화를 생각합니다. 또한 정화일관 분들은 희생도 감수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참 따뜻한 정화죠. 그러나 운이 좋지 않게 올 땐 주관이 약해지면서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생각에 빠지기 쉽고 의지력이 약해져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죠. 너무 심사숙고한 나머지 말을 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쉬운 일간입니다. 또한 너무 사람을 사랑하면 나머지가 눈에 가려져서 제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말은 자신의 주관을 명확하게 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화일관 분들은 지금보다 더 윤택하게 삶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토입니다. 무토는 큰 산을 의미합니다. 신뢰성이 있고 사람들이 믿게끔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신뢰를 받습니다. 포용력까지 있어 사람을 품는 아량도 넓습니다. 또한 의리가 있고 충성심이 강해서 직장에서 특히 좋아합니다. 의리 있는 무토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무토는 한번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우직하게 꾸준하게 실행합니다. 끈기 또한 있죠. 이러한 점들 덕분에 사람들이 무토를 봤을 때는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무토가 운이 좋지 않게 들어왔을 때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깰 수 없어서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지며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이 좋지 않게 들어오면 게을러져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무토 일간분들은 항상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막혀있지 않나, 요즘과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게을러짐으로써 행동을 안 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행동하게끔 환경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토입니다. 기토는 넓은 평야를 의미합니다. 다정다감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해서 인간관계를 잘 맺습니다. 특히 표현력 또한 좋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잘합니다. 꼼꼼한 성격이 있어서 메모와 정리를 잘하며 업무 또한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이 강해서 웬만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토 또한 운이 좋지 못할 때 무토와 마찬가지로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짐과 동시에 욕심은 있어서 잔머리를 굴려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이 오해를 살 수 있게 합니다. 게을러지면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꼭 행동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좋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석적으로 행동하면 기토분들은 기운이 찾아올 겁니다. 경금입니다. 경금은 큰 바위를 의미하고 세련되지 않은 쇠를 의미합니다. 정의감이 매우 강하고 이것이 좋게 발현되면 사회적으로도 큰 존경을 받습니다. 또한 포용력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품기에 적합한 일간입니다. 결단력과 추진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나의 일을 성공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책임감도 강해서 리더의 자질에도 어울리죠. 또한 효율을 추구하는 경금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항상 효과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자부심도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자존심 또한 셉니다. 이런 경금이 운이 좋지 못할 땐 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독선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때때로 좀 잔인해 보일 수도 있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금분들은 운이 좋지 않게 들어왔을 땐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타인과 적극적인 소통이 꼭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사업이든 투자든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금입니다. 신금은 뛰어난 논리력과 언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신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냉철한 판단력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최고인 신금일간입니다.
또한 신금은 자신의 외모나 자기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긍정적인 첫인상을 주는 신금분들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침착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실수가 적습니다. 이러한 신금이 운이 좋지 못할 때는 완벽주의가 강해집니다. 인간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고 냉정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냉소적일 수 있고 이는 때로 사람들이 다가가기도 힘듭니다.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완벽함을 다른 사람이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손해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금분들은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마음 공부를 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금의 장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는데 집중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더 좋게 이끌 수 있죠. 임수일간분들입니다. 임수일간분들은 두뇌 회전이 빠르며 총명합니다. 머리가 좋은 것이죠. 복잡한 문제도 신속하게 파악해서 해결합니다. 머리가 좋기에 멀리 보고 무언가 기획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친화적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립니다. 머리가 좋으면서 이성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아이템을 빠르고 주도적으로 이끄는 데 탁월합니다. 현실에 맞는 기획을 해서 바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감성적이기보단 이성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임수일간분들이 운이 좋지 않게 들어왔을 때는 참을성이 적어지고 변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평소에 이성적으로 잘 사는데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죠. 또한 머리가 좋은 것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머리를 쓰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시작은 잘하나 마무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 분들은 특히 나의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감정 기복이 큰 것은 명상이나 운동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좋습니다. 개수일간입니다. 개수일간의 분들은 운이 좋을 때 자신의 총명함과 지식을 활용해서 일을 진행하여 재물로 연결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또한 감이 좋고 눈치도 빠릅니다. 그리고 세심하며 계획을 세울 때 매우 촘촘하고 꼼꼼하게 잘 세워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일 수 있는데요. 내면에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적응력도 좋아서 주변 환경에 빠르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다정다감한 개수들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 또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또한 머리가 좋은 개수분들이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잘못된 방향으로 밀고 나가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이 많아져서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나만의 주관적인 시각이 강해집니다. 이럴 때 개수분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며 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 또한 좋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면 머리가 좋은 개수분들은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주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배우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먼저 무조건 자신의 사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간이 간목이라면 간목의 특성부터 먼저 파악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자신의 가족이나 배우자 그리고 지인분들의 사주를 보면서 그분들의 일간을 보고 우리가 공부한 10가지 천간의 특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해가며 10가지 일간을 하나하나 공부해가는 것이 사주를 공부하는데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엔 아래 글자에 오는 지지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천간을 알고 지지를 알면 사주의 절반은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 지지편도 곧 올려보겠습니다. 영상을 빠르게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연남이었습니다.